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지난 영상에서 8개 중에 이 하늘에 해당하는 건개와 땅에 해당하는 곤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진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은 이게 상징물이 우레입니다. 우레, 즉 벼락이라 소리죠. 그리고 괴 이름은 이게 이제 진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위에 음이 둘이 있고 양이 밑에서 하나 들어온 겁니다. 양이 늘 새로운 것은 밑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하나가 음들만 있었는데 양이 하나가 딱 들어온 격이에요. 그래서 이 괴의 순서는 선천에서 일건천, 미택태, 삼리와 사진배, 그래서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표현할 때 진께는 밑에가 아래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아래만 양이 되는 것이죠. 위에는 다 음이고요.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이 건께와 곤께는 건은 다 세 개가 이어졌다. 곤은 세 개가 다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맨 위에와 가운데가 끊어졌다. 그러면 말이 길어지죠.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요. 그 대신에 밑에가 연결돼 있다. 이게 한마디면은 밑에가 연결되어 있다고만 해도 당연히 두 번째와 맨 위에는 가운데와 위에는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가 연결됐다고만 해도. 그러니까 짧은 말로 어,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끊어진 거를 이야기를 하면요. 맨 위에도 끊어졌고 가운데도 끊어졌다. 이렇게 두 문장이 돼야 되는데 밑에만 연결돼 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가운데와 위에는 끊어졌다 소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주역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전 2장에서 그것이 도라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땅에서는 음양은 기로 돼 있죠. 그 기가 응결돼서 뭉쳐져서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이 땅에 물건을 만들어낸 것 중에 이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유연한 것이 있죠. 그래서 땅에서는 강유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죠. 그래서 인과 의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게 천지인 사상이고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천도고 그냥 도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진께는 이게 제 괴명이죠. 진께는 밑에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간단하면서도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를 가운데도 끊어졌고 위에도 끊어졌다. 그러면 그 반대로 여기는 밑에는 연결돼 있다 소리인데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표현해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주역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 소성계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밑에 있는 양이 갖습니다. 이게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음은 두 개고 양은 하나니까 두 개인 음이 더 파워풀할 것 같으나 주역은 늘 상대적입니다. 마치 여성이 둘이고 남자가 하나 있으면 남자가 결정권을 가져요.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요 진계에서는 이 양이 주도권,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양 위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양 위주로요. 진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계에서는 양 위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초유 밑에 있는. 그리고요. 이렇게 음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 개로 돼 있는 소성계에서는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활개를 이렇게 다 그려놔도 다 음양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세 개 중에서 적은, 음이든 양이든 간에 적은 숫자가 주도권, 결정권을 쥡니다. 그래서 적은 그 음양의 그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주도권을 쥐는 거죠. 여기 음이 둘이고 양이 하나니까 양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양이 주권을 쥐는 거예요. 양이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게 강계인데 물을 나타내는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역시 양이 주도권을 쥡니다. 양이 주권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주인된 효다 그래서 주도권을 쥔다. 주인된 효다 그래서 주효라고 그래요. 이 소성계의 주효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음이든 양이든 그게 그 효가 결정권을 쥡니다. 여기서도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양이 주도권을 쳐요. 그래서요, 여기는 적은 수의 이게 세 개 중에서 반드시 이렇게 양으로 다 같거나 음으로 다 같지 않는 이상 남은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나머지 자식은 이쪽은 딸 셋이고 이쪽은 아들 셋이에요. 자식계에 해당하는 데서는 음양 중에 적은 위치에 있는 그 효가 그 주도권을 쳐요. 그래서 양이 주도권을 쥐는데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양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장남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도 양이 주도권을 쥐는데 하나, 둘, 두 번째에 왔기 때문에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막내 아들이죠. 주역은 아들 셋, 딸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 그래서 여덟 가족이죠. 예. 그래서 결정권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장남께든 차남께든 삼남께든 남성께는 이렇게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양이 적은 숫자가 더 그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 양의 가치가 둘의 가치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만큼 더 파워풀하다는 거죠. 에, 거꾸로요. 여기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은 이게 양이 강력한 양들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은 결정권이나 힘을 양들이 가질 것 같은데 음이 같습니다. 여기하고 반대죠. 이쪽은 여자 둘에 남자 하나면 남자가 결정권, 주도권을 진다는 거고, 여기서는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면 여성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둘, 여성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둘, 여성 하나. 그렇게 되면 여성의 결정권,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을 지는 게 맨 밑에 왔으니까 이게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 여기는 두 번째 음이 왔으니까 둘째 딸이에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막내딸인 거죠. 예. 예, 그래서요, 표현 방법이 양은 이렇게 밑에가 연결되어 있다,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위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 손께는 이게 밑에가 끊어졌다. 위에가 끊어졌다. 이게 태는 위에가 끊어졌다. 그런데요, 여기 리께는요, 가운데가 비었다. 가운데가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성의 쾌는 장녀나 차녀나 삼녀 이 쾌에서는 음이 결정권을 가져요. 그 음들에게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이 아들들 쾌에서는 양들이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주효라고 합니다. 이게 소성계에서 주도권, 결정권을 쥐고 있는 효를 주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처럼 다 양양양 있으면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 그럼 가운데 있는 효가 결정권을 쥐니다. 가운데 있는 효가 주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운데 있으면 중용의 도를 얻은 거예요. 주역에서 중정을 득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중정을 얻으면은 그 덕이 일반적으로 갖춰졌다고 보는 거고요. 또 때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들만 세 개 있는데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 이 중앙을 얻은 가운데 효가 결정권을 쥐는 겁니다. 이게 주효가 되는 거예요. 요게요. 이걸 확장하면은 지금 이제 소성계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성계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설계전 2장에서 그렇게 설명돼 있죠. 이 궤가 천지인 삼재궤가 두 번 겹쳐서 육획으로 돼 있는 게 주역의 궤를 만든다. 이런 게 64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요 양이 하나고 전체적으로 음이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는 양 하나가 다섯에 필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 결정권을 여기 음이 갖는 거예요. 양이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양이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이 속한 이 상계 하학계 있으면요. 이 하학계가 주도권을 쥐는 건데 이 양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학계의 주효는 아까 그 진계에서 이게 초유가 장남계니까 장남이 결정권을 쥔다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초유가 이 전체 대성계 중에 주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양이 하나가 더 올라왔다. 그러면 음은 4개고 양은 2개니까 누가 희소성으로 가치가 있느냐? 양이 있는 소성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합계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데 이 합계의 소성계의 주도권,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남자 둘, 여자 하나니까 여자 하나가 주도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택님께는 그 주효가 3효가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있어서 하나, 둘, 셋이요. 또 거꾸로요. 양이 다섯이고 음이 하나면은 이 음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음이 속한 이 학계가 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밑에 있는 소성계가. 근데 밑에 있는 소성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남자 둘이고 여자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여자가 결정권을 쥔다. 그래서 초효가 주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양이 다섯이고 양은 넷이고 음이 둘이면은 희소성이 가치가 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음에 있는 그 소성계가 거기에 주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간계인데요. 산을 의미하는. 여기서는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있으니까 남자가 주도권, 결정권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천산 둔계의 주효는, 주인된 효는 이 궤 전체를 주도해서 움직여 나가는 효는 이 3효가 주효다. 그러면요, 요런 원리, 주효를 알 수가 있다면 64개의 궤 중에 대부분 주효는 좋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주효는요. 그래서 주요 경문을 안 봐도 요 모양만 보고도 괜찮겠다, 올해 좋겠다, 나쁘겠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효에는 대부분 좋은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음들만 있다가 양이 하나 딱 올라온 거죠. 여기는 2개 올라왔죠. 또 3개 올라오면 지천태가 되고요. 4개 올라오면은 내천 대장계가 되죠. 이런 식으로 12개의 궤가 있습니다. 그거를 12벽계라고 그러죠. 이른바 경방 우번의 12벽계라고 그러고요. 다산 선생은 거기에다가 2개의 그 궤를 합쳐서 그 14개의 벽계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다 이 12벽계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벽계를 소식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이 증가하는 거는 식계라고 그러고 음이 증가하는 거는 이게 양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계라고 그래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소식계라고 하죠. 그걸 이른바 12벽계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 데서는 이 원리, 지금 이 진계 하나의 원리, 감계, 간계, 이게 다 그 원리가 확장돼서 표현된 것이 이 대성계에서도 12벽계하고 또 중계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도 이 원리의 연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알으면은 주요 괴사와 효사 뭐 이런 걸 문장을 읽지 않아도 요 모양 자체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축내진이다. 이게 진께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역시 이 초효가 그 중내진께의 주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수감이다. 그러면 오효가 이게 주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원리가 여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선생 같은 경우는 이 괴를 보면은 이런 주유를 찾고 뭐 이제 뭐 본괴, 직괴, 혹괴 등등 뭐 이렇게 그 모양을 돌려보면 굳이 그 경문을 안 읽어도 대부분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 예. 그래서 주역 공부할 때 64개의 그 경문, 괴사, 효사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전이나 개사전이나 이런 거를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이에요. 이게 다 여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효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인께는 밑에가 연결되어 있다 소리고요. 이 지인은 이게요. 이게 비 오니까 우레를 치는 거죠. 천둥 번개를 치고요. 그러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예, 봄에 천둥 번개가 쳐고 비바람이 내리면 땅 밑에 있던 식물이나 나무들이 잠에서 깨가지고 위로 뚫고 나옵니다. 밑에 있던 양이 이게 음이면 이게 곤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 곤깨 땅 밑에 양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뚫고 나오는데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게 뚫고 나오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릉캉캉하고 비가 내리면 식물들을 깨워서 모든 생명들이 약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형상을 이게 진깨라고 한 겁니다. 우레치고 소리가 나오죠. 뭔가 창조,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하려면 시끌벅적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우레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그런 일종의 소용돌이를 거치는 가운데 생명이 움터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땅 밑에 그 양이 하나 딱 있어서 얘는 양은 팽창 확산 발산하려는 기운인데 그리고 양으로서는 자기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땅 밑에 있으니까 아, 열받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랑캉캉하고 그 소리 내며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죠. 뚫고 올라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께 이게 이제 그 벼락진인데요. 우레진이죠. 빗속에서 진이다. 이게 이제 비와 이게 용이죠. 이게 진께는 용, 사주에서 12지지에서 자축, 인묘, 진이 용입니다. 그래서 빗속에서 용이 마구마구 잘 움직이고 이게 천변 만변 해가지고 세상을 아주 세상에 그 조화를 부린다. 마술을 부리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이 벼락 진짜가 빗속에 있는 용이다. 그러니까 용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변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기운을 들여가지고 변화하게끔 변화하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이게 자동차로는 그, 그 시동을 거는 거죠. 시동을 일종의 그 변화의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방아쇠
그 트리거 역할을 하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벼락에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끌벅적하고 의견도 뭐 이러자 저러자 말이 많죠. 그런 걸 다 소리라고 하고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끝에 뭔가 결론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움직여가지고 나중에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께는 지난 영상에서, 강건하다고 그랬죠. 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러면서, 밝은 쪽으로, 문명적으로 올곧고, 그러면서도 다스린다고 그랬죠. 반면에 온 땅은 하늘의 기운을 조건 없이, 거부 없이 무조건 수용을 한다. 그래서 유순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유하다. 그렇게 해서 조장을 한다는 얘기죠. 저장하고 보관한다. 저 땅속에 감추니까 어둡죠. 여기는 밝은 데에 비해서 어둡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키우기 위해서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진께는 뭐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서 밖으로 내뿜어준다. 이게 양기가 움직여서 우유를 싹이 나오게 한다. 이걸 신의 조화처럼 그래서 이제 용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손 장력계는 이건 뭐 또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요. 이렇게 늘 괴마다 상대적인 괴와 비교해가지고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선천에서는 네 번째죠. 일건천, 택, 삼리화, 사진내 이렇게 돼 있죠. 사진내. 그래서 네 번째고요. 이 진께가 후천으로 가면은 여기 정 동쪽에 있죠. 이렇게 볼 때 밑에가 언제나 북극에서 봐야 됩니다. 북극에서 봤을 때 좌측은 늘 동쪽이에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이 그림을 볼 때는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는 이게 3에 해당하죠. 후천에서는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왜 양 위주로 움직이느냐? 이 음이고 이 양이니까 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양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건깨나 곤깨는 다 같은 거로 돼 있으니까 움직이는 원인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 기세를 더 강화하려고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식계에 해당하는 6개의 괴는 뭐든지 이게 세 개로 돼 있으니까 천진 세 개로 돼 있으니까 음양으로 표현하면 반드시 두 개가 같고 하나가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양이 적으니까 음이 둘이고 양이 적으니까 양 위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양 하나가 둘의 가치가 있다. 이걸 그 사주에도 적용하면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다 이런 주요의 원리, 음양의 상대성, 대대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동양학 사주나 이 주역 요거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역 경문이든 뭐를 봐도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이게 왜 양 위주로 하느냐. 밖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다. 여기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운데가. 그리고 이 양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팽창 확산하려고 하는 그 기운으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음이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조용한데 이게 다 그 음들만 있다가 이렇게 본캐로 있다가 밑에서 하나가 양이 딱 들어와서 이거 하나를 밀어낸 거예요. 이게 이 둘 입장에서는 땅에 고요하게 있다가 양이 하나 딱 들어와 가지고 팽창 발산하려고 기운을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요. 땅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밑에서 양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건 마치 땅속에 그 초목이 예, 우릉캉캉 해가면서 또 초봄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게 싹이 나서 이걸 땅을 뚫고서 위로 올라오는 형상하고 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요거 그런 모양을 그런 형상을 이 기호 세 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이게 강력한 양이 뚫고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조용했던 이 음의 땅들은 좀 시끌벅적 하려고 하겠구나. 안정되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밑에서 요란치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소리가 나온다고요. 천둥 마치 천둥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든 인간사든 뭔가 시작을 하고 해서 성과를 내려면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이 소성계도 천지인으로 하늘의 도를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어, 도대체 천도란 있는가 또 천도란 무엇인가 거기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천도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것이 도죠. 예, 또요. 이게 양이 주도권을 갖는데 양이 맨 밑에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장남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 인체로는 움직이는 거는 발을 가지고 움직이죠. 예. 그리고 이게 진 용이 용이 아주 변화무쌍하고 조화를 부리죠. 가만히 없었던 그 땅에 조화를 부려가지고 우주 만물 그 자연이 싹트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동방이기 때문에 목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목에. 그런데요, 이건 양목입니다. 그래도 반면에 손께는 음목이 되는 거죠. 양목은 갑을 의미하고요. 음목은 을을 의미하죠. 그리고요, 방향은 동쪽, 동방을 의미한다.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이걸 보면은 동쪽이고 갑목, 양목을 의미하고 또 용이나 이동, 움직이는 발, 장남 그런 게 그냥 떠올려야 됩니다. 아, 소리도 나겠구나. 그런 걸. 요 진만 봐도 그런 이게 아주 떠올려야 돼요. 지금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설계전이 이런 8개, 8개의 궤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공자의 10일 중에서. 이게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전은 총 1장서부터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게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설계전을 안 봐요. 그리고 직접 뭐 중권천이니 지천태니 이런 64개 그 괴사, 효사 이런 거 위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늡니다.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옛날 성인이 주역을 쓴 이유, 주역궤를 만드는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유찬어 신명이라고 그러죠. 신명을 돕기 위해서 이 주역궤를 만들었다. 주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천지인 삼재, 하늘의 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8개는 3장서부터 11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은 선천팔계 요걸 설명하고 있어요.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있고 산택이 통기를 하고 내풍이 서로 부딪히고 상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하가 불상석해야 된다. 서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이 원리로 작동이 될 때 이 뇌계 같은 경우는 이게 진계 같은 경우는 이게 뇌로서 움직인다. 이 선천의 원리에 입각해서 진이 움직이면은 이쪽 후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전 4장에서는 뇌로서 벼락으로서 움직인다. 움직이는 게 벼락은 굉장히 빛의 속도죠.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게 곤깨나 건깨는 요 괴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뇌로서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역의 표현 방법인데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게 괴명은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러고요. 이 상징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형이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상징물로 표현하고 다른 데서는 괴명, 즉 형이 상자로 표현하고 그러면은 이 양자를 하나만 했지만 양자를 다 설명하고 하는 효과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징물로 표현했죠. 이 상징물 내로 우레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선천의 원리에 입각해서 움직이면은 후천으로 오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조물주 하늘의 상제 우주의 주제자가 진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진에서 나왔다는 거죠. 식물이 우릉캉캉 해가지고 진에서 싹이 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에서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 리에서 만물이 쑥쑥 커서 자기의 최대치로 자라나서 만물들끼리 다 자기의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왕성하게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일을 한다는 거죠. 본계에서는. 그거는 이제 키운다고 그랬죠. 수용하고 감추기도 하고 저장 보관도 하고 이게 키운다는 이야기는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그래서 여기에 그 역이라고 그랬죠. 일을 해서 여기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이제 하면 기쁘죠. 이렇게 태에서 기쁘다. 그리고 여기 그 건에서는 이게 딸들의 여자의 그 기운과 이쪽 남자의 기운이 일종의 그 부딪힌다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 조정기입니다. 교체기죠. 네, 그거를 설계전 5장에서는 하늘에서는 그 싸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조정 기간이 끝나면은 이게 이제 우위로 온다고 그랬는데요. 함께 일했으니까 당신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조금 그런 얘기하고 자기도 조금 겨울에는 쉬고 이게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1년이 아니라 하루라면 하루에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본인도 충전하고 그런 소리죠. 그렇게 해서 이 간에서 일해왔던 것을 성종 끝맺음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성시를 다시 시작도 하는 거예요. 그 약간 시작해서 그게 밖으로 뚫고 나오고 오름캉캉 하는 데는 이 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조물주가 진에서 나온다,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물주뿐만 아니라 이걸 설명할 때 만물이 진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까 뭐랬죠? 움직여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덕과 이게 후천 8개의 덕과 이 괴의 각각의 덕과 시간 진이면 봄이죠. 또 진시죠. 뭐 이렇게 그리고 방위는 동쪽이죠. 여기 동방이라 더 상세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5장이고요. 이런 5장의 그 각각의 8개의 작용으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묘하게 신이 묘하게 삼라만상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묘신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물을 변화시켜 이거 움직여서 뚫고 나오게 하는 데는 우레보다 더 빠른 것이 없다. 우레보다 더 빠른 것이 없다. 이게 우레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레가 쳐야만 숨어있던 그 생명들이 깨어서 싹을 트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풍이 우레와 바람이 즉 장남과 장녀가 서로 불상패해야 된다.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소리야죠. 이게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이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이 신인 이게 하늘과 땅, 건과 고운의 조화작용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상패하면 서로 어긋나면 안 되고
어긋나지 않아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이 신에 해당하는 이 하늘과 땅이 조화를 부려가지고 신처럼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그런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지는 움직이는 것이다. 밑에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봄에 만물이 역동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 지인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유순하고 정적인 밑에 이게 음이니까 유연어죠. 유순어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양이 파워풀하게 요동을 치고 발동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요. 예. 그리고 지는 용이다. 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무쌍하고 조화를 부려서 뭔가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장에서는 이동을 하니까요. 움직이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려면 발로 움직이죠. 그래서 발이죠. 어, 그래서 이게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밑에 있죠. 밑에서 움직이니까 발이에요. 예. 손도 움직이는데 손만 움직여서는 글쎄요, 거리 이동이 제한적이죠. 손으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포부 가듯이 많이 못 움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발에 해당하죠. 지는 한 번 찾아서 한 번 이게 찾을새 구한다는 얘기죠. 한 번 구해서 남자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고로 지는 장남이라고 한다. 이거는요. 아, 이게 아버지 엄마인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나를 주어가지고 여기가 하나 첫 번째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 그 상대방의 첫 번째 위치로 간 거죠. 어,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계 하나를 얻어 받은 거예요. 이 본께는 수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을 받아서 보호관 저장 안으로 자궁에 감추고 키우죠. 키움으로써 아기를 이제 10달 후에 그 출산을 하죠. 예, 그게 이제 나오면 이게 장남이 되는 거죠. 예, 그 원리입니다. 그 지인은 우레다. 밑에가 양이 있어가지고 땅속에서 우렁캉캉 이게 뭐 지진 그 땅속에서 우렁캉캉이라는 얘기는 이 음들은 정적이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양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례가 그 많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있으려고 안 움직이려고 밑에서는 변화합시다. 혁신합시다. 그러면 이게 시끄럽죠. 그걸 우레의 천둥의 비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용이 변화무쌍하니까요. 잘 움직이고. 이게 이제 지는 현황이다. 이게 이제 하늘의 그 묘한 현묘함과 땅의 기운이 혼합돼 가지고 이게 새로 생명이 뚫고 나온다는 탄생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자문에도 있죠.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로황 천지현황이거든요. 예, 이게 천지현황이 이게 검고 노랗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 이거 보면요. 이건 이제, 예, 거물현 누루황이죠. 이렇게 이제, 땅은 보통 황색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이게, 지는 펼쳐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쪽 동쪽의 나무로 이 진이 수많은 생명들을 봄에 약동적으로 잠을 깨워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싹이 터서 하는 생명들이 여기저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물들이 다 여기저기 새싹이 돋아나는 형국이죠. 그래서 땅 넓게 어디든지 다 펼쳐져 있다. 그런 광경이.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도라는 거는요, 밑에서 활동하고 두 음이 앞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강하지가 못해요. 양은 강력한데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게 끊어졌으니까 이거를 쉽게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오는 길이 아주 큰 길이다한테도 그렇죠. 확 열려 있다 소리죠. 그다지 얘네들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놈들은 유약하죠. 그러니까 뚫고 나오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는 장자인 건 말씀드렸고요. 지는 아주 이 결단이 빠르고요. 그리고 또 너무 조급하고 성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벼락처럼. 예. 지는 양깨라 그렇죠. 이게 또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서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명들이 살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양이 없이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이거 하나로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인입니다. 이게 곧 우주의 원리이기도 해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주보다 이 주역이 훨씬 더 심오하고 포괄적이고 좀 재밌어요. 이게 마음 공부하는 수행하는 원리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천지인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지는 이게 창낭죽이라고 그러거든요. 푸른 대나무를 이게 푸른 대나무 그 어린 그 대나무가 이렇게 죽순으로 딱 올라온 상태예요. 어, 이걸 왜 그러냐면요. 왜 푸른색을 쓴 거느냐. 이게 푸른색은 이게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생명이 그 싹이 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가 이게 양이기 때문에 위에는 대나무 부들부들하고 위에는 바람 불으면 이게 얘네들이 유연하니까 흔들려요. 근데 밑에는 이 양이 있어가지고 아주 뿌리가 단단해서 바람 불어도 이 대나무가 안 쓰러집니다. 뿌리가 양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한 뭐 바람이나 뭐해도 이게 이 괴가 까딱이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이건 갈대와 같다. 그래서 갈대도 이 대나무처럼 밑에 뿌리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으면 흔들리죠. 이렇게. 그러나 잘 안 풀어져요. 대나무도 잘 안 풀어집니다. 밑에가 강하다고. 이거 원리를 알으면요. 이거고 소생이에요. 이게 2020년 그 호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거다. 지금 추세로는 한 세 달도 못 버티게 돼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돌아서 사업을 축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할까요? 그거를 뭐 직접 찾아까지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그 주역으로 전환 시켜놓고 보니까요. 사주로도 20년이 경자년인데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주역으로 보니까 이게 천내 무망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망, 경거망동이 없다. 망령됨이 없다. 모두 진실이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하고 주효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초유에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요. 하늘의 도가요. 하늘에 빛나고 올곧고 바른 그러고 굳센 기운이 밑에서 하늘의 도가 땅 밑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도가 지금 행해지려고 밑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주효가 초유예요. 요것만 봐도. 이거 보나 안 보나 주효가 초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2020년에는. 그리고 2021년에도 이게 중정을 얻었고요. 응유도 좋아요. 그리고 강을 탔어요. 그래서 21년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뭐 주역 경문이니 뭐니 효산이 이거 보지도 않고 요것만 봐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축소 하실 필요 없고 어렵지만 지금 조금만 참으시면 조만간에 비전이 보일 것이고 아마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찾아왔어요. 21년 거의 말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이 주역이 의미하는 게 이걸 이괴 진괴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게 건괴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예,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사주를 하락이수로 어, 이 주역 괴로 전환을 시켜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품고 있는 이 기호만 보고도 좋다 나쁘다 어떤 내용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않고 곧바로 천내무망께 초유 효사를 읽어요. 괴사를 읽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소생이 이 천내무망께 그저 도사폰이라는 그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요 그 천내 무망기의 효사가 거꾸로 돼 있어요. 어, 경작하지 않아도 밭을 갈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반. 이게 하늘에도 천우신조 자천우지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 하늘에 여기 오효가 되는 겁니다. 오효하고 정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강력한 임금 자리에 있는 그런데요, 그 도사폰에, 어, 뭐,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얻을 것도 없다. 수확할 것도 없단가?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걸, 번역하는 분들이 주역에 대한 소생이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무망기의 효사 설명돼 있는 거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소생 주역은 그렇게 보면은 안 납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인이 말이라면은 잘 운다는 거죠. 왜 왜 말은 건깨라면서 왜 장남께에다가 또 말이라고 했느냐? 장남은 이게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버지는 이 장남은 아버지 대용이고요. 상속을 물려줄 때도 거의 다 장남으로 물려준 거죠. 그래서 이 지인은 건깨의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향도. 그래서 뭐 말에 비유한 거예요. 말에 비유를 하면은 아까 소리 낸다고 했죠. 천둥 우릉캉캉.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잘 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은 끊임없이 뭔가 사업적으로 일을 벌리고 활동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니까요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사업이나 뭘 해가면서 조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주말하는 거는 이게요. 음들은 양은 밝다고 그랬죠. 건계에서요. 올구듬. 이거는 그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 감춘다고 그랬죠. 장지한다고 그랬어요. 감출자. 땅속에 가둬놓으면은 감춰놓으면 어둡죠. 이게 위에는 어둡고 밑에는 이게 밝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말을 그 다리를 보면은 조금 다리가 밑에 있으니까 다리가 조금 밝고 흰색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꼭 뭐 말뿐만 아니라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발이 희다는 것은. 문명적으로 울구듬을 지키려고 그걸 내세우려고 그걸 주장하려고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 둘은 안 변으려고 그러고 양 혼자 이게 올곧게 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런 이 상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직장 상사들은 야 나 이 일 한지 20년 됐는데 너 일 한지 얼마나 됐냐. 그러면서 뭐 아이디어를 내면 위에서 다 묵살하고 이 양반들이 이제 시간 있을 때 걸리면 더 죽어나는 거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기운이 세죠. 변화하려고 그런 캄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양이 뚫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인생사든 자연이든 다 늙으면은 이렇게 비켜줘야죠. 후학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줘야 됩니다. 이른바 장강의 암물은 진물에 의해서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울을 돌릴 수 없다느니 이런 게 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도예요, 이게. 이게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밝음이라는 게 이게 옳은 거거든요, 옳은 거. 옳고 밝고 문명적으로 그걸 지향을 하고 일종의 군자죠. 군자가 도를 실현하려고 우당캉캉 할 수가 있다. 말에 비워오면요, 예, 이게 작족이라는 거는 가끔 뒷발질도 한다. 소리 나고 뭘 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워낙 강력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뒷발질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섭다고 생각하죠. 무섭다고. 저질라.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요, 이게 밝은 이마란 소리죠. 밝은 이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마 위에 있는 건 검은 거죠. 그만큼 이 양요가 밝고 옳다는 표현을 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초효가, 밑에 있는 효가 분자고, 밝다. 위에는 이게 이제 이마 상자인데, 여기가 밝으면 위에는 이제 머리카락이다. 그 옛날 사람들, 그 자연의 이각에서 이것도 하나의 머리로 봤을 때는 이게 이마면은 여기는 머리카락 아니냐. 음들은 감춰져 있으니까 흑색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 상을. 그러니까 이 양의 기운이 우레처럼 소리를 내고 음들을 뚫고서 생명을 약동시킨다. 약동시켜서 동하게 해서 결국은 나오게 한다. 그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시는 심는 거라면은, 반생한다.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시는. 이게 봄이고요. 이게 봄을 의미하고, 동조.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밑에 있어서 이 양의 강력한 기운 때문에 양기를 회복해가지고 죽다가도 산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거죠. 이 뿌리가 밑으로 더 이제, 얻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죠. 결국은 궁극에는 아주 굳세진다는 거죠. 그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굳세지고 나중에는 이 나무들이 굉장히 번성해서 아주 곱게 멋있는 나무, 멋있는 꽃들이 잘 자라나가지고 아주 멋있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진깨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이 양의 기운이 센 겁니다. 예,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진기 초효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주유가 있으면은 좋습니다. 좋은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우리의 상계가 감계다. 그러면 술에 준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외부 환경이 감깨면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주도권을 지닌 양효가 밝음을 가지고 있고, 오름을 가지고 있고, 파워풀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약동시켜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게 뚫고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며, 예,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장남계를 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장녀에 해당하는 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